이거는 뭐냐면 개인이나 집안으로 치면 선조들이 있는 그 무덤이나 자신의 아버지 할아버지 무덤 위에다가 동맥폰 받고 그 무덤 다 파괴하고 건물 짓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. 안녕하세요. 지난 일요일 날 제가 이제 춘천 중도에 다녀왔습니다. 그 춘천 중도에 거대한 고조선 유적지가 있는데 지금 그 고조선 유적지를 이제 포함한 곳에 소위 이제 레고랜드 코리아라고 레고랜드라고 뭐 장난감 하는 회사 아시죠? 거기 그 강원도에서 그 레고랜드를 끌어들여 가지고 그 고조선 유적지에다가 레고랜드 타운을 만들려고 이제 하고 있어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이제 많은 이제 논란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이것이 여러 번 뭐 국회에서도 질의가 됐고 뭐 강원도에서도 문제가 됐고 했는데 이게 이제 철회가 안 되고 계속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죠.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뭐 국회에서 이 레고랜드 반대하는 분들이 어떤 뭐 행사를 할 때 강연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고조선 중도 유적지를 보존하자라고 하는 분들이 강연 초청을 해가지고 강연을 하고 왔습니다. 이 레고랜드에 뭐냐면 그 고조선 유적지에다가 전망대를 설치하겠다는 건데 그 전망대 높이가 60m예요. 거기에다가 또 호텔을 설치하겠다는 거고 아니 지금 춘천에 뭐 호텔이 없어가지고 관광객이 안 몰리겠어요? 그런데 여기는 아직 이제 일부만 발굴 조사를 했는데 일부 발굴 조사한 결과만 가지고도 예를 들어서 이제 발굴 조사를 했는데 그 유구와 유물이 있어요. 흔히 고고학에서는 유구와 유물로 나누는데 그 유구는 뭐냐면 뭐 무덤이라든지 집터라든지 이렇게 이제 움직일 수 없는 고대 유적을 가지고 유구라고 하고 유물은 사람의 손으로 옮길 수 있는 걸 갖다 이제 유물이라고 하는데 그 일부만 발굴 조사했는데요. 여기에서 유구가 3,000기가 넘게 나왔어요. 움직일 수 없는 구조물들, 무덤이라든지 집터라든지 하는 이게 3,000기 이상이 나왔습니다.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나온 거예요. 단일한 지역에서 나온 그 유구치고는. 그리고 특히 이곳은 신석기 시대 유적, 청동기 시대 유적, 철기 시대 유적이 다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 겁니다. 거기다가 유물은 그 9,200기 이상이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고조선의 표지 유물인 비파형 동검이라든지 뭐 금으로 된 귀고리라든지 하는 대단히 많은 유물이 나왔어요. 그럼 이게 정상국가 같으면은 이미 그게 나온 순간 이 사업은 끝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빨리 그럼 이거는 최소한 유적을 보존하고 이 고대 우리 선조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구나라고 하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걸 보존하는 선에서 국민들에게 역사 교육의 현장을 삼을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뭐 나온 건 나온 거고 우리 레고랜드는 레고랜드대로 간다 하는 이야기죠. 그래서 독일의 고고학자 루트 피들러란 분이 이 유적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이 춘천 중도 유적은 영국의 스톤헨지나 페루의 마추픽추 유적에 버금가는 세계사적인 유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. 그럼 영국의 스톤헨지 저도 가봤습니다만 벌판에 거대한 고인돌들이 서 있죠. 그 주변은 일체 개발이 안 되고 있어요. 그 스톤헨지 때문에. 그러니까 스톤헨지가 멀리서 보더라도 장엄하고 엄숙한 의미를 나타내는데 그 스톤헨지보다 수백 배 더 많은 유적이 나온 여기를 레고랜드 코리아로 개발해가지고 거기에 거대한 전망탑을 짓고 호텔을 짓고 하겠다는 이 개발 독재 시대나 가능한 줄 알았더니 천민 자본주의 발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게 이런 우리 역사문화유적을 지키고 역사문화유적을 지키는 게
또 세층 돈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. 한 곳에 이렇게 수많은 그 유구만 치더라도 3,000여 개가 넘는 역사 문화 유적이죠. 그러니까 여기는 집터 발견된 것만 해도 뭐 1,000개 가까이가 되는데 고대의 집터들이 발견된 이런 지역에다가 레고랜드 타워를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이제 이해가 갈 수가 없는 거죠. 큐슈에 가보면 사가현이라고 있는데요. 거기에 요시노가리 역사유적이 있어요. 저희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에서 한번 답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. 이게 일본에서는 그 야요이 시대의 유적이라고 하는데요. 일본은 이제 조몬 시대, 야요이 시대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데 야요이 시대는 대부분 우리 선조들, 그 고조선이나 뭐 이제 부여 선조들, 그다음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선조들이 일본 열도에 건너가가지고 만든 그 문화 유적들을 뜻합니다. 보통 그 야요이 시대의 시작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서 뭐 학자마다 약간 이제 견해가 다르긴 하는데요. 서기전 5세기나 4세기 정도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좀 있죠. 그런데 여기 가보니까 그 유적들이 다 우리 선조들이 건너가서 만든 유적들인데 참 일본인들이 우리보다도 우리 역사 유적을 더 잘 보존하고 있구나.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보면 제가 우리나라의 친일 역사학자들, 이 토의 역사학자들하고 고고학자들을 비판하지만 일본 자기네 역사 유적을 보존하는 걸 보면 참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자괴심이 들 정도로 보존을 잘 해놨어요. 제가 가보고 뭘 느꼈냐면 거기 환호라는 게 있어요. 환호는 뭐냐면 해자라고도 하죠. 그 어떤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물길을 파고 거기에 이제 물을 담아 놔가지고 적이 공격하는 걸 방어하는 그런 시설인데 큐슈의 요시노가리 유적을 가보니까 환호를 그대로 다 복원을 해놨습니다. 그리고 안에 왕의 집, 뭐 대인의 집 이렇게 해가지고 지배층이 살던 집을 갖다가 이제 왕의 집이라고 다 복원해놓고 그러니까 지배층이 살던 집들을 갖다 대인의 집이라고 해서 다 복원을 해놨어요. 근데 춘천 중도에서도 똑같이 환호가 나왔어요. 거대한 환호가. 그래서 그 환호에는 분명히 환호 안에는 당시 그 지역에 이제 지배층들이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면 그 환호 다 원앙대로 보존해놓고 그 지구 자체를 이게 춘천이 중도라는 것이 원래는 지금은 상중도하고 하중도가 의암호가 들어서면서 이게 분리가 됐지만 의암호가 들어서기 전에는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던 거예요. 그런데 지금 하중도에서 주로 많이 이제 역사 유적이 나오는데 하중도라는 것 자체가 우리 고대 역사 유적이에요. 그러면 지금 다른 곳은 전부 다 개발 독재 시대의 그 무분별한 개발로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? 저는 우리나라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대부분의 그 읍에는 다 읍성이 있고 산에는 산성이 있었죠. 이 읍성이 지금 다 파괴되고 뭐 해미읍성이라든지 뭐 몇 군데밖에 안 남아 있지 않습니까? 이 읍성들이 남아 있었으면은 이거야말로 세계적인 관광 자원이에요. 그 미래학자 피터 드러커가 그 미래는 관광 사업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했지 않습니까? 만약에 우리가 개발 독재 시대에 서울을 파괴하지 말고 사대문화는 그대로 보존하고 사대문 방만 개발했다라고 치면은 이거야말로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몰려들 그런 역사 문화 유적이죠. 지금 중국을 가보면 중국도 제가 30여 년 전에 갔을 때는 자금성 주변에 옛날 모습이 다 남아 있었는데 지금 가보니까 이제 그 자금성만 남기고 다 파괴했습니다. 요즘 들어서 중국 사람들은 정신 차려가지고 산동성 같은 데에 동의문화박물관도 만들어 놓고 동의의 소국들도 다 복원해 놓고 하는데 중국은 일찍 정신 차린 거예요. 특히 중국 답사가 보면 그런 역사 유적마다 뭐라고 써놨냐면 애국주의, 교육기지 이렇게 써놨어요. 그래서 그 역사 유적을 가보면 자연히 중국 역사에 대한 애국심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. 우리는 이런 행위를 하는 거 보면 애국이 아니라 지금 매국주의 역사기지로 만들려고 하는 건지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죠. 여기에서 고인돌로 160여 개나 나왔는데 한 60여 개 가까이는 이미 다 파괴가 됐어요.
여기는 1977년에 이 지역에서 이제 반월형 속도가 나온 걸 비롯해가지고 70년대 쭉 나왔어요. 그러다가 1981년도에 이제 전두환 정권 시절에 이 지역을 뭐 유락지로 만들려고 조금 파보니까 막 고인돌 같은 게 쏟아져 나왔어요. 근데 전두환 정권이 그런 거 나왔다 그래서 포기할 정권은 아니죠. 그러니까 일부 옆에다 쌓아놓고 그냥 일부 개발해가지고 유원지로 만들었죠. 그러다가 그 이명박 정권 들어서가지고 이 4대강을 쌓는다는 명목으로 높이 3m, 넓이 4m, 그리고 이 3,300m에 달하는 또 제방을 여기에 쌓아가지고 원형을 또 많이 훼손했죠. 이 당시는 뭐 문화재 발굴 그런 조사도 없이 그냥 뭐 4대강이란 명목으로 강행을 했어요. 그러다가 2011년에 강원도청의 그 외자유치과에서 레고랜드를 끌어들이면서 그다음부터는 거의 위성을 상실했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역사상에서 지금 고조선 유적이 거의 다 이제 파괴되어 있는데 그나마 거기는 섬이기 때문에 유적이 파괴 안 되고 남아있는 데입니다. 그 남아있는 여기를 어떻게 하면 파괴할까 연구해갖고 지금 파괴하는 것처럼 다 막아놓고 사람들 못 들어가게 해놓고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. 여기에 제가 알기로도 여러분들이 나서가지고 뭐 항의도 하고 뭐 청원도 올리고 뭐도 하고 했는데 약간 논란이 되면 그때 잠시 주춤하는 척하다가 그 다음에 또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이것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이 사업이 최문순 그 강원지사 쪽에서 뭐 주도한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항의도 하고 한 걸로 아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. 이 강원도가 오지라고 생각해서 레고랜드가 영국 왕실하고도 관련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. 그 레고랜드가 뭐 들어온다 그러니까 뭐 외자 들어온다니까 허겁지겁 하는 것 같은데 또 그쪽 반대운동 하는 분들 말 들어보면 그 수입의 88%를 갖다 레고랜드 측에서 가져간다는 거잖아요. 그럼 우리는 역사유적 파괴하고 수익은 레고랜드에서 다 가져가고 이거는 뭐냐면 개인이나 집안으로 치면 선조들이 있는 그 무덤이나 자신의 아버지 할아버지 무덤 위에다가 돈 몇 푼 받고 그 무덤 다 파괴하고 건물 짓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. 난 최문선 저 강원도 지사나 강원도청 저 관계자들 강원도 의회 그 의원들 이 부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. 지금 이 사태가 여러 차례 뭐 보도도 됐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그 뭐 레고랜드 같은 회사에서 돈 조금 안 들어온다 그래서 뭐 굶어 죽는 거 아니잖아요. 오히려 이걸 갖다가 식민사학자들 말고 우리 역사를 빛나게 생각하는 그 민족사학자들의 아이디어대로 이거를 역사유적으로 보존하면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몰려들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역사유적입니다. 그러니까 독일의 고고학자가 영국의 스톤헨지하고 페루의 마추픽추하고 비교하는 거 아니겠어요? 그냥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?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식의 유신 때 개발 독재 시대에 그야말로 보릿고개가 있던 시절에 보릿고개가 있어가지고 밥 굶던 시절에 그런 식의 발상 가지고 자꾸 행정하지 마시고 이제는 한국이 지금 뭐 코로나 극복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선진국으로 이런 부분을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역사 분야만 오면 왜 이렇게 이 뒤떨어져 가지고 이런 식의 행위들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빨리 지금이라도 레고랜드 같은 돈 안 들어와도 돼요. 무슨 레고랜드가 얼마나 대단한 회사라고 그 레고랜드 돈 몇 푼 받자고 우리 선조들의 그 수많은 역사 유적을 파괴하고 거기에 나중에 전망탑 서면은 그게 자기 조상들 무덤에 말뚝 박아놓은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. 빨리 백지화 시키고 이 사업 자체를 갖다가 우리 고조선 역사 유적 보존하는 사업으로 가야 됩니다. 특히 여기에 해나온 적적총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제가 보니까 예전에 홍산 문화 이쪽에 가보면 그 우아량 유적이 있는데 우아량 적적총하고 형태가 똑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거대한 유화 문명이 같은 우리
그 우리 선조도 동이족의 문명이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런 거대한 그림 속에서 이 유적을 보존하는 길이 저는 뭐 역사적으로 말할 것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이것이 오히려 선순환할 수 있는, 전 세계 외국인들이 한국 와가지고 보면은 다 도시외에 건물에 볼 게 없다는 이야기들을 하잖아요. 이럴 때 순천 중돌은 일본의 요시노가리 유적 같이 이렇게 보존을 하면은 요시노가리 유적보다 훨씬 수백 배 더 큰 유적입니다. 이런 유적을 이제 복원을 하면은 경제 수입 면에서도 레고랜드보다 훨씬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